화창한 봄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쉽게 갱년기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자율신경계 실조와 갱년기 장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이런 꽃다운 청춘이 있었을 거라고 다 생각이 드는데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잖아요. 이것은 여성화시키는, 그래서 요새 뭐 이상한 남자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먹게 되면 막 유방이 커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피크에 다다랐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40대 후반부터 이제 그 폐경이 오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피크로 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남성분들은 굉장히 가볍게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얘기 들으셨죠?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꾸준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남자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적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50대 돼서 폐경이 됐을 때 여성 호르몬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꾸준히 나오니까 여성의 남성화 굉장히 강해지죠. 그렇게 순박했던 부인이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또 반대로 그렇게 강했던 분이 연속으로 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이런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의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정신적인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육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경우에는 핫플래시라고 하는 열상승입니다. 열상승은 특히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퇴가 되면서 오는 증상이기도 하는데 결국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생리하고 배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다 없어지게 되면 열상승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게 되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많이 감퇴가 되고요. 성교통이라는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육체적, 정신적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지어 통증을 많이 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뭐냐? 호르몬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많은 호르몬이 있지만 결국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HPA 아식스라고 그러는데요. 저기 뇌 모양 좀 갖다 주실래요? 뇌 모양 작은 거. 그래서 뭐냐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아드레날린까지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가 돼서 조절이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갱년기 장애는 호르몬 조절이고요. 호르몬 조절은 뇌와 관련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장애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다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 별일 없이 그냥 넘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무지 힘듭니다. 한겨울에도 찬밥을 먹으면서 막 부채질을 해야지 될 정도로 열이 나니까 아주 미치겠죠. 그냥 러닝만 입고 다녀야 되고 너무 열이 나니까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양방에 가면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이제 맞기도 하는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유방암이라는 그런 큰 부작용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웹 서핑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석류를 먹어라, 칡을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하면 호르몬 조절이 되느냐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PA 아식스라는 것은 뭐냐면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 수체에서 부신에 있는 아드레날까지 연결되는 것이 호르몬, 특히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이것이 잘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하나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는데 그 증상이 갱년기장애와 굉장히 유사해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는 것은 마치 강도가 목에다 칼 댄 것 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요르르고 잠 못 자고 갱년기장애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갱년기장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갱년기장애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완전히 뻥튀기가 되는 거고요. 평소에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갱년기장애가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난소에서 안 나와도 부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조절이 잘 돼야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뇌의 욕인데요. 뇌의 줄기 중에 교내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뇌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그것이 뇌에서 판단을 하고 오신 것입니다. 갈까 말까 이건 뭐 바쁜데 갈까 말까 결국은 판단해서 오신 것이 바로 뇌 결정에 의해서 오신 건데 그만큼 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1차적인 방어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BBB라고 하는데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가지고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 장벽이 있어서 외부의 모든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모든 약물을 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직접 영양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뇌 활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발생학적으로 뇌하고 장하고 피부가 모두 다 외벽이라는 데서 분화돼서 나눠지는 건데 장의 한 종 경우에는 뇌를 보호하는 BBB라는 막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알기 위해서는 또 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오셨을 텐데 3대 영양소가 뭔지 아시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입니다. 그런데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은 뭐에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단백질. 지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여러분들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분화가 되는데요. DHEA라는 걸로 변환이 돼서 성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남성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많이 써야겠죠? 일로 안 가게 되죠.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갱년기장애를 더
더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단이 잘못돼가지고 고기 자체, 지방 자체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료가 부족해. 이거고 저거고 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고 지방을 안 먹고 밥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밥 없으면 죽어. 밥심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복부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나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그것을 간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간에서 부하가 걸리는 거야. 계속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잉여의 나쁜 에스트로겐이 가슴으로 가게 되면 유방에 섬유종이 생기게 되고요. 난소로 가게 되면 뭐 낭종이 생기고 자궁으로 가게 되면 자궁 근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줄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간에 부하가 덜 걸리게 되고 그런 염증 반응으로 안 가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따 더 정리를 해서 얘기했지만 지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갱년기장애를 예방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이 잘 흡수가 되느냐 이 과정을 살펴봐야지만 갱년기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아니 뭐 원장님은 맨날 장 얘기만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절대로 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꼬마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서 탔는데 점심을 먹고 와서 꼬마가 변한이원? 똥한이원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저는 이걸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변한이원, 똥한이원 성이 변시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똥똥똥 얘기를 너무나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았겠죠. 그런 것처럼 평소에 내가 자율신경계가 잘 조절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똥하냐고 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웃어서 넘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평소에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저도 역시 받고요.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별이라든지 친구와 헤어진다든지 뭐 부부지간에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건 본인 노력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화학적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학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몰라요. 화학적 스트레스가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화학적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식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식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영양소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고요. (5대)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이걸 먹고 삽니다. 지방이 우리 몸에서 당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이에요. 단백질은 4시간,
탄수화물은 2시간,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과일은 30분 만에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셨을 때요, 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많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아까 얘기한 그 성호르몬으로 전환이 되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으로도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방이 고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부시게 됩니다. 잘게 부신 것이 혈관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잘게 부시는 것이 바로 장에 있는 균이라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00조 개의 균이 있는데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이 85대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부모님 중에 누가 장이 나쁜 경우에는 이 비율이 깨져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 단 음식하고 단 과일인데요, 요새 현대인들이 달지 않은 것은 물을 빼고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슈퍼에 한번 가보세요. 물을 제외하고 달지 않은 게 있어요? 네, 너무너무 단 게 많아요. 네. 단 걸 먹으면 먹을수록 나쁜 균이 증식이 되면서 85대 15의 비율이 아니고 30대 70 정도의 비율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렇게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면 고기를 먹었을 때 영양분이 혈관으로 흡수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에는 육모가 있어가지고 육모 사이로 이렇게 영양분이 흡수되는데, 나쁜 균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육모가 죽게 되면서 큰 분자가 오게 되고, 큰 분자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고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조눌린이라는 그런 단백질로 변환이 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온몸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뇌는 아까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뇌로는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뇌하고 장하고 피부가 같은 외벽에서 분화되는 거라서 장이 나쁜 사람한테는 이것이 가는 것이 문제예요. 인생이 달라요. 네? 장이 좋은 사람하고 장이 나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죽을 때까지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질환을 계속 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B형 아토피, 나이 먹으면 이제 혹이 생기고요,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홍방성 낭창, 암, 이런 것이 그냥 끝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검사상으로 나오느냐? 요즘은 녹십자에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 일반적인 내과의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네요 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시경상 정상, 피검사상 정상, 본인은 괴로워.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따로 진단 방법이 없어. 검사상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괴로우면 그게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이 좋으냐 나쁘냐가 인생을 가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한의원인이다 보니까 체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상체질이다, 팔상체질이다 이런 한의원을 많이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장하고 체질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장이요. 이게 학습 효과인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체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만약에 소양인이다. 소양인은 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가 좋아서 그냥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장이 좋다면 어떻게 됐어요? 금상첨화죠. 위도 좋고 장도 좋고. 이 사람은 너무 건강해요. 술을 말술로 먹고도 그 다음날 딱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출근 딱 하고.
소양인이 장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맨날 골골이야. 흡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맨날 피곤해.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야 한의원 가면 이런 사람은 소음인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왜? 장이 안 좋게 되면 아까 얘기했는데 비비비라는 것이 모든 외부의 바이러스를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비비가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우리 뇌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의 글루텐이 뇌에 가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부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부경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손발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그 증상이 딱 소음인이세요. 그래서 소음인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소양인. 태음인은 어떨까요? 태음인은 위가 굉장히 좋아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간도 좋아요. 태음인은 술을 더 잘 먹어. 장이 좋은 태음인이다. 어휴, 이 사람은 뭐 정말 정말 대단해. 소주를 그냥 막 그 맥주 클라스로 꿀꺽꿀꺽 먹어도 멀쩡해요. 술도 안 취해. 태음인인데 장이 나쁘다.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맨날 잠 못 자죠, 소화 안 되죠, 가스 차지요, 피곤하죠. 이 사람도 또 소음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소음인, 소양인, 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흡수되는 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번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버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확실해요? 네. 그럼 오늘 학습은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영양이 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흡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장에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장이 좋은 사람하고 장이 나쁜 사람이 인생이 다르다고요. 예,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중요합니다. 이거 흡수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이렇게 타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지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이 있어서 포화지방은 주로 이제 고기를 삶으면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걸 바로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불포화지방은 씨앗에 있는 지방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무 개념 없이 맥도날드에서 포테이토 칩 좋아해서 잘 드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름이 뭐냐? 보통 옥수수 기름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옥수수를 한번 집에서 짜보세요. 기름이 나오는지. 네? 옥수수를 짜면 기름이 나올까요? 손으로 짜든지 한번 짜보세요. 나와나? 안 나와. 안 나와. 볶아야지만 나와요. 근데 볶는 순간에 벌써 이게 산화가 돼버려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발암물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불에 볶아서 짰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포테이토 칩에 옥수수 기름으로 했다 그러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발암물질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튀긴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그걸 먹었다. 그럼 죽음이에요. 장이 좋은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약간 나쁜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잠깐 시연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처음 오시는 분 중에 처음 오신 분이세요? 예, 장이 안 좋은지 좋은지 볼 거고요. 볶아서 짠 기름,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들기름, 참기름이 볶아서 짠 것이 99%예요. 그것이 얼마큼 해로운지를 한번 검사를 해드릴 건데 그것은 뇌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부패 음식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맛을 보는 것처럼 맛을 보는 것은 뇌의 두점이라는 것인데요. 그걸 통해서 체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장이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장이 나쁜 사람이 들기름, 참기름을 제가 줘볼 테니까 그 볶아서 짠 들기름, 참기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볶아서 짠 그림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잠깐 보실까요? 저 오늘 처음 보네.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 보는 본문이다. 저 처음 보시죠. 주먹 쥐시고요. 위로 세게 올리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 이게 선생님하고 저하고 힘이 평양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체질부터 볼 건데요. 소양인 같아서 소양인 약을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입에다 넣었다 뱉으시면 되세요. 위로 올리세요. 힘주세요. 소양인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태음인일 수도 있으니까 태음인 약을 넣어드려 볼게요. 이건 태음인이고요. 힘주세요.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렇게 힘이 빠지세요. 힘을 쓸 수가 없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힘주세요. 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장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유로 볼 수 있는데 우유나 밀가루로 볼 수 있는데 우유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유입니다. 우유 평소에 드세요? 위로 올리세요. 힘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 선생님이 드시는 우유는 키가 크고 칼슘이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칼슘이 빠져나가게 돼요. 왜? 독소로 작용해요. 선생님이 우유를 드시면 드실수록 비례해서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니까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갱년기 장애를 훨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랬었나요? 엄청나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괴로워해. 네, 장이 안 좋아서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플러스 돼서 갱년기 장애를 훨씬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들기름, 참기름 드세요, 안 드세요? 뭐고요? 네. 잘 드시고요. 좋은 것도 좀. 네. 네, 한 스푼만 드려볼게요. 이것이 저희 직원의 직원 집에서 가져온 건데요. 장모님이 특별히 직접 짜셔서 드린 그 참기름입니다. 넣어드려볼게요. 맛이 어떠세요? 고소하답니다. 위로 올리겠습니다. 해주세요. 이것은 산화가 됐기 때문에 드시면 드실수록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발암물질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들기름도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어때요? 들기름 맛이 나요? 네. 위로 올리세요. 보세요. 이렇게. 볶아서 짠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화학적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참조를 해주시는 분이 그 저온으로 짠 참기름인데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드세요? 삼키셨죠? 이것이 참기름인데요. 저온으로 짠 거. 참기름 냄새 나요? 맛이 좀 다르답니다. 위로 올리세요. 힘주세요. 이거 보세요. 거짓말 같아. 오늘 처음 보죠? 네. 앉으세요. 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몸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하루에 3번 먹는 음식이 독소로 가는 사람하고 영양으로 가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크게 정리를 한다면 갱년기 장애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이고요. 호르몬 변화는 뇌를 봐야 되는데 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장입니다. 그래서 장을 제2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뇌는 뇌 자체를 보호하는 막이 있는데 장이 나쁜 사람은 이 막이 뚫어지게 되면서 음식에 특히 단 음식, 단과일, 유제품, 밀가루가 뇌를 보호하는 비비비를 뚫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부감신경이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소 안 되고 손발 차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증상이 극대화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이게 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을 좋게 개선을 하고 식단을 바꾸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조절되면서 에스트로겐 자체만 이렇게 되는데 식단을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 장이 좋아지게 되면 간에서 해독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음식이 영양화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 갱년기장애가 같이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내 몸을 바꾸는 시간에서는 계속 장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에는 면역세포의 80%가 있고요. 그리고 뇌를 안정시키는 그런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 장에서 95%가 나오는데 장이 나쁘게 되면 이것이 깨지기 때문에 더 나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갱년기장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류를 먹는 게 중요하냐? 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냐 했을 때 장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고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다 좋고요. 이것이 아까 말한 그런 에스트로겐의 원료가 되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코티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단을 하루에 지방을 50% 정도 드셔야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25%, 탄수화물 25%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줄이려고 그러면 되게 서운해 하세요. 되게 서운해. 아, 난 밥 먹으면 힘을 못 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밥 먹으면 힘을 못 쓰는 사람 벌써 당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밥하고 과일을 먹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나왔다가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배고프니까 또 밥을 먹어야 돼요. 나는 밥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사람 벌써 병에 한 발 디딘 사람이에요. 당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런 사람이 또 갱년기장애를 당연히 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세요. 지방 위주 야채, 생선 야채 이렇게 바꾸면서 밥을 줄여야 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탄수화물량은 하루에 반 공기입니다. 반 공기.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드시고 점심에는 뭐 외출하신다면 밥 반 공기에다가 한식 위주로 드시고요. 저녁에는 만찬을 하는데 스테이크에다가 야채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크 플러스 야채 플러스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모닥불 피우는데 나뭇잎하고 장작을 떼면 어느 게 먼저 타요? 나뭇잎이 따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바로 밥입니다.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지방은 축적이 돼서 살이 찌는 거예요. 고기하고 야채를 먹으면 살이 빠지고요. 고기, 야채, 밥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 바로 인체의 법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장에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단 음식을 배제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갱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특히 약간은요, 잠을 초저녁에 한 10시 정도 이상은 1시, 2시면 딱 깨요. 그러면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핸드폰에서 가지고 보시고 그냥 그러다가 거의 못 주무시다 이제 새벽에 한 5시쯤 되면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장애 안 좋은 사람은 불면증이 많이 오게 되고요. 자율신경계 조절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 조절이 안 되면요. 지방은 카르니틴이라는 그런 분해 효소에 의해서 그냥 당으로 변환이 된다면
단백질도 변환이 되는데 탄수화물하고 과일에 있는 당은 혈관에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피를 형성하게 되고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데 혈관에 붙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을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그런 택배입니다. 인슐린이 나오게 돼요. 밥을 100을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과일을 100을 먹었을 때 100이라는 인슐린이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90이라는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10이라는 것이 붙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뭐냐면 혈관에 있는 당을 갖다가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하는 운반체예요. 그래서 글루코겐이라는 형태로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과일을 먹으면 먹을수록 당이 올라가게 돼요.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오느냐, 배가 고플 때 막 허겁지겁 먹어야 돼. 막 당이 떨어졌으니까. 그랬다가 밥 먹고 나서는 또 졸아요. 이런 사람이 벌써 당 조절이 안 된 사람인데 인슐린이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지게 되죠. 이것이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혈당이 되면 큰일 나요. 뭐 한 달 전쯤인가 버스 기사가 저혈당이 와가지고 뭐 트럭을 받아 트럭 운전사 죽었는데 의식을 잃을 정도에 세포에 당이 공급이 안 되니까. 특히 뇌에는 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당이 공급이 안 되면 의식을 잃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저혈당 있는 사람은 뭐 아무거나 막 길 가다가 사탕을 먹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당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당이 저혈당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겐을 녹여서 다시 글루코스로 쓰게 됩니다. 이때 녹일 때 그냥 녹아지지가 않아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신에서 나오는 거고, 아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랬는데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눈 뜨고 30분 만에 피크로 올라갔다가 이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한 번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밥하고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높아지고 저혈당이 와서 코티졸이 또 나와요. 중간에 또 나와요. 또 중간에 또 나와요. 특히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과일을 먹게 되면 코티졸이 많이 나와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피 속에 코티졸이 남아있어가지고 딱 각성이 되는 거예요. 반짝하고 눈이 뜨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그렇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저녁 때 밥하고 과일을 안 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안 올라가고요. 저혈당이 안 와서 코티졸이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녁에 뭘 드시라고요? 육식이요? 고기, 야채. 네, 야채는 몸에 좋은 유산균이 먹이기 때문에 고기하고 야채를 드시거나 생선하고 야채를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견과류 같은 건 드실 수 있지만 적어도 탄수화물하고 과일을 안 드셔야지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밥은 밥대로 먹고 과일은 과일대로 먹고 수면유도제는 수면유도제로 먹고 그냥 짬뽕으로 하니까 평생 약을 먹는 거고 약이랑 평생 사는 거예요.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다른 궁금하신 거 많으시겠지만 저희 변환유 홈페이지나 아니면 옐로우 아이디 통해서도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거든요. 네, 그럼 오늘 멋진 강연 펼쳐주신 변경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